예,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번 지휘권 발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저희는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증인에게 거짓말을 강요했다는 의혹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에서도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여권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집착하는지 법조팀 김태훈 기자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자,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. 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한 전 총리 뇌물 사건,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봐야겠죠? 네,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. 이것이 이른바 한명숙 뇌물 사건입니다. 예. 이 재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이어졌는데요.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만장일치로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은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. 예. 이 뇌물을 줬다는 한만호 씨가 재판 과정서 오락가락 진술을 하긴 했습니다만 1억 원짜리 수표가 운명을 갈랐습니다. 이 한 전 대표가 준 1억 원짜리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 이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. 자,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논란 없이 결론이 난 사안인데 이게 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? 네, 일부 재소자들의 진정이 시작이었습니다. 이 지난해 4월 한 재소자가 법무부에 진정을 냈는데요. 이 핵심은 한만호 대표와 수감 생활을 같이 했던 재소자 3명이 당시 수사팀 검사들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. 예. 또 비슷한 시기에 한만호 씨가 생전에 이런 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썼다는 내용이 모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재소자들의 주장의 신빙성 그리고 이 비망록의 신빙성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? 네, 일단 이걸 함부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. 다만 당시 재판 기록과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. 예. 일단 비망록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이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 이미 검토가 다 됐고 대법원도 이 비망록 내용까지 다 함께 판단을 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. 예. 이 재판 기록이나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재소자들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일단 최초 진정을 한 재소자 한모 씨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언을 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. 이 당시 수사팀은 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너무 없어 증인으로 세울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. 이 한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현재도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전임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 시절에도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미 추 장관도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추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이 이 사안을 수사를 했고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. 그런데 박 장관이 다시 지휘권을 발동한 건데 예. 이 종결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. 한 검사장급 인사는 결과는 바꾸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어 이런 애매한 지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절차적으로 충분히 그동안 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여권이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? 네,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, 즉 한 전 총리가 현 여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관련한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.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.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법관을 한 사람들은 일종의 태도 증거 이렇게 봅니다. 저는 재판을 받을 당시나 들어가실 때도 저는 그분이 무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. 예, 그러니까 재판 들어갈 때 한 전 총리 태도를 보니까 무고한 것 같더라. 이게 지금 박범계 장관의 발언인데 여권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, 그 단서는 바로 이 발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. 네, 예,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